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 해외 사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일단 도망치라는 꼼수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다고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이후 도망치는 꼼수가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까지 있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음주운전 후 수사를 어렵게 하는 꼼수로 처벌을 면하는 세태를 전했는데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해 여론을 지속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음주운전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처벌의 수준이 높은데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처벌 기준은 다르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특이하게 2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면허정지 3년 또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형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과거 상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뤄진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해외 국가들은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지난 2013년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 치사상 알코올 등 영양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음주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법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 신설을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Y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살이 빠지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물품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다이어트나 근육을 키울 때 도움이 된다는 해외 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만 살 수 있거나 국내보다 싸게 파는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를 이용합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식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 위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한 체중 감량용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센노사이드, 요인빈, 페닐에티라민과 같은 위해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검출된 위해 성분들의 종류를 알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함께 전해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는데요.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식품 가운데 식약처의 조사로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조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궁금증이 남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효능 효과 표방 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전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말합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281건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제품은 127건 중 42건이 발견돼 33.1%를 차지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이었는데요. 뒤이어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이 13.8%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우길기 파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내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현충일에 어느 아파트에서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본 대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1절에 세종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리는 일도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한 사용 지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이 시장이 어떠한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이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뭐 처벌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 우길기를 내건 행동에 대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고 현재 서울시의 조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충일 우길기 개시 사건을 짚으면서 관련 처벌이나 조례 등을 살펴봤는데 우길기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에 대한 해외법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폭넓은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하켄크로이츠 문양과 관련한 해외법을 살펴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우길기 금지법을 몇 번 추진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고 서울시 의회에서 우길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장소가 공공장소로 제한돼 사유지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켄크로이츠 문양의 당사국인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인 나치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그 상징물을 금지했습니다. 반나치 법안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는 단체의 상징을 배포, 생산,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깃발과 휘장, 배지, 유니폼, 문신은 물론 구호와 경례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빅토리아주가 자국 내 최초로 하켄크로이츠를 금지시켰는데요. 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2,000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하켄크로이츠 문양 등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노선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말이나 행동으로 동일한 취지를 드러내는 행동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